그래서 내가 재웅이 거까지 돈을 냈어. 3분의 1을 내가 대고 창렬이는 뭐 자기 장인 어른한테 얻어가지고 1억 3천인가 내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도입니다. DJDOC 멤버 김창렬이 지난 10일 사이더스 HQ 대표 자리에서 전격 사임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라는 것이 사이더스 측의 입장이었는데요. 대표로 취임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하늘과의 갈등이 결정적이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고 이연배님의 사망 이후 이하늘의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당시 진상 파악을 위해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어느 정도 끝냈지만 양측이 화해하기로 했다는 말에 추가적인 논란을 막기 위해 영상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과 10일 이하늘 씨는 다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창렬 씨에 대한 저격을 이어갔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폭로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인 취재에 들어갔고 관계자들에게 크로스 체크를 거쳐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민감한 내용이라 취재를 하는데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이 어느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6년 초 DJDOC 세 사람은 서울의 한 술집에서 의기투합을 합니다. 이하늘 씨가 제주도에 DJDOC만의 공간을 만들자라는 의견을 내면서부터인데요. 이 세 사람은 독한하우스라는 이름까지 짓고 DJDOC 전용 별장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매입 취지부터가 리모델링 이후 활용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세 사람이 가진 돈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당시 김창렬 씨가 실질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돈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돈 나올 것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김창렬 씨가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하늘 씨가 전화기를 대신 받아 매입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장인어른은 이후 1억 원을 대출받아 김창렬 씨에게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매입하려고 했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의 매매가는 4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깎고 깎아서 합의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을 제하더라도 인당 최소한 1억 5천3백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하늘, 정지용 씨가 이를 감당할 만한 현금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하늘 씨가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돈은 7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김창렬 씨가 끌어모은 1억 4천만 원을 더해도 이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은 2억 1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웅이 거까지 돈을 냈어. 3분의 1을 내가 대고 창렬이는 뭐 자기 장인 어른한테 얻어가지고 1억 3천인가 내고. 결국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하늘 씨는 당시 이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24억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8억 원을 대출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정재용 씨는 신용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액의 대출이 가능했던 인물은 김창렬 씨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결국 김창렬 씨가 자신의 명의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요. 대신 이에 대한 이자를 이하늘, 정지용 씨가 번갈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서류상으로 해당 게스트하우스의 지분은 김창렬, 이하늘이 2분의 1씩 나눠 갖는 걸로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와는 별개로 세 사람은 구두상으로 지분을 3분의 1씩 나누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인데요. 김창렬 씨 입장에서는 4억 6천만 원 가운데 3억 9천만 원이나 자신의 돈이 들어가는데 서류상의 지분은 2분의 1로 정했고 실질적인 지분은 3분의 1로 나눴습니다. 이에 대해 DJDOC 관계자는 세상에서 가장 친하면서도 사이가 가장 나쁜 멤버들이 바로 DJDOC다 라고 설명하더군요. 수십 년간 동고동락했던 믿음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던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2016년 8월 4억 6천만 원에 문제의 게스트하우스를 매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DJDOC만의 공간이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자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해당 부지는 큰 쓰임 없이 방치됐다는 겁니다. 1년 넘게 방치되자 이자에 큰 부담을 느낀 김창렬 씨가 리모델링 얘기를 다시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1년 정도 됐나? 2년 정도 됐나? 형, 이거 이렇게 늘릴 수만 없잖아요. 뭔가 인테리어 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서 게스트하우스 해가지고 뭔가 수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형, 이자 내는 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된 거야. 이 과정에서 정재용 씨는 리모델링 비용과 추가적인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결국 정재용 씨가 빠지고 그 자리에 이연배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연배님은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전담 요원으로 투입되는 동시에 리모델링 비용을 감당하기로 하고 정재용 씨의 지분을 승계했다고 합니다. 재용이 지분을 현배가 안고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현배가 온 거야. 이를 계기로 정재용 씨는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문제에서 완전히 빠졌는데요. 하지만 서류상의 지분은 최초 등기된 이하늘 김창열 씨의 2분의 1분에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폭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리모델링 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하늘 씨의 말은 이렇습니다. 당초 8천만 원이었던 리모델링 예산이 1억 2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를 들은 김창열이 돈을 못 내겠다고 했다. 공사 진행 도중에 돈을 못 낸다고 밝혔다. 결국 공사 대금을 납입 못해 부도가 났다. 그런데 내 결혼식 날 피로연에서 사람들 다 모여있고 나 이런저런 얘기하다 제주도니까 얘기한대. 인테리어 돈을 안 내겠대. 돈을 안 내겠대. 부도야. 왜? 이제 와서. 형, 인테리어 8천만 원 틀면 되는 줄 알았는데 1억 2천이면 나 못 내요. 이현배님이 생활고를 겪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일단 김창열 씨가 최초로 대출을 받았던 2억 5천만 원이란 돈은 추가적인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현배님이 투입될 당시 리모델링 비용을 감당키로 하고 정재용 씨의 지분을 받았으니 그 비용은 마땅히 이현배님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 8천만 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은 이현배님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돈을 이현배님 홀로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8천만 원으로 1억 5천3백만 원에 달하는 3분의 1만큼의 지분을 얻을 수 있으니 금전적으로는 이득인 상황입니다. 또한 이하늘 씨의 말대로 1억 2천만 원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올랐다고 해도 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은 이현배님의 몫 8천만 원을 제외한 4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세 사람의 몫으로 나누면 1,33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하늘 씨가 분명하게 밝혀야 할 부분인데요.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김창열 씨에게 전담해서 부담케 한 것인지 아니면 이현배님의 몫 8천만 원을 제외한 인당 1,330만 원을 김창열 씨에게 요구했는데 거부를 한 것인지 말이죠. 특히 이 건물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치권 행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유치권 행사는 공사를 맡은 시행사가 약속된 중도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경우 진행하는 절차인데요. 그러니까 한창 공사가 진행된 이후 김창열 씨가 대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텨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최초 리모델링 진행 단계부터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하늘 씨 말에 따르면 이현배님은 당시 2억 4천만 원에 인천 아파트를 팔고 제주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이현배님은 8천만 원이었던 리모델링 예산을 충분히 홀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생활고를 겪을 수준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현배님은 제주도로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생활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생계를 위해 배달을 하다가 난 오토바이 사고 역시 2, 3년 전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아파트 매매금 2억 4천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 부분 역시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야, 인테리어가 8천 될 수도 있고 1억 왜 같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현배가 공사 대금도 못 내고 제주도에서 연세를 살기 시작했어. 이게 팩트야. 김창열 씨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 사실 그가 쌓은 이미지 탓에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된 생활고를 겪었다는 이현배님의 사안을 두고 왜 김창열 씨가 비난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김창열 씨가 리모델링 비용을 거부해 부도가 났다면 그가 내야 할 몫 1,330만 원에 대한 거부인지 아니면 최초 대출 당시 때와 같이 1억 2천만 원 전액을 김창열 씨에게 홀로 부담하게 했는데 그가 거부한 것인지 만약 이하늘 씨가 다시 폭로에 나선다면 이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으로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